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절윤 요구를 거부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이 발언 직후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취임한 장 대표 체제 이후 2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12.3 계엄 직후 지지율인 26%보다도 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에선 10%대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31%, 20대에선 23%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처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윤어게인 기조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JTBC에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보는데 대여 투쟁을 하는 게 들리겠냐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폭주를 제어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62%로 긍정평가 23%를 3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58%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 치자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4선 중진이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이현승 의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한 걸 시작으로 재선 의원들은 윤어게인 노선 문제를 매듭 지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다시 한 번 더 절윤 그리고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중진 의원들의 표정에서도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생각. 하지만 장 대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숙고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회동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데 이틀 만에 의원 투표와 논의를 통해 찬성하기로 결론 지은 겁니다. 저는 이런 조치 자체가 지도부가 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가 재신임 요청에 복귀했는데 지도부의 무능함만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맨 오른쪽 2월 넷째 주가 오늘 발표된 거고요. 파란색 민주당이 45%, 빨간색 국민의힘이 17%로 장동혁 체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오늘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당대표를 매일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글쎄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개인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MBS 여론조사가 사실 당 지지율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여론조사 기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하락 추세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락했느냐? 제가 서울이나 또 대구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지금 이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제대로 못 싸우고 제대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당내에서 싸우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당내 분란, 사실 당내 분란의 가장 핵심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한계 의원들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저런 역으로 인한 그런 어떤 갈등인데 그런 어떤 갈등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특히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당을 좀 실망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예. 결국 지금 당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이 통합된 이미지로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당내 분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지층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일리가 있다. 지금 예. 그 말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장동혁 대표 너무너무 잘한다.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우린 가자.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도 감옥에서 구출하자. 이 방향으로 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게 나왔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은 법조인이지만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내지는 음모론적으로 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출하자 그렇게 아니, 이야기를 합니까? 윤어게인이 그런 취지죠. 지금 당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내 이런 원인과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당 지지층에는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 저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저희 생각인 거죠. 근데 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진단은 틀렸다고 봐요. 예. 2월 5일에 나온 여론조사와 2월 26일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사이에 우리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 만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였나요? 2월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1심 재판 결과 예. 그리고 2월 20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 이런 게 가장 그 한국 정치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월 25일부터 26일까지의 영향을 줄 만한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흔들기를 했다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밖에 나가서 흔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올바라야 하는데 예. 이런 식의 진단 갖고 과연 국민의힘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통렬히 반성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의 이 신박한 해석을 보면서 참 그 대표의 그 대변인이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의 그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다시 해석해보자 보면 예. 장동혁 대표를 괴롭혔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17%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원래 반대도 하고 또 집권 여당을 향해서 또 싸움도 하고 투쟁하는 게 야당이죠. 저희도 야당 때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예. 다만 그렇게 힘을 얻으려면 동력이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민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만 야당이 힘을 얻어서 집권 여당을 향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더러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심을 얻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3자인 저희가 봐도 국민들이 그 길이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대통령 파면 직후에 혹은 12월 3일 계엄 1년 되는 그날에라도 예. 적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갔다면 이런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심 무기징역이 나온 다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너넨 안 되겠다라는 국민의 질타가 바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대안과 미래 포함해서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당대표를 괴롭혀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예. 이 당 대변인의 해석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비극적인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